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같이 수리 능력 파트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요, 첫 번째 문제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수리 능력 파트는요, 여러분, 문제 또 구성사항이요. 아까 저번에 했었던 문제 해결 능력 파트랑 여러분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계산 능력이 조금 더 강조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산을 할 때 여러분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에 대한 통계와 오프라인 쇼핑몰과 비교했을 때 인터넷 쇼핑몰의 장단점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래프를 통한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절대 읽지 마세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읽지 말고요. 가나 다 거기서 그런 문제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기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무조건 보기 개수를 먼저 세시기 바랍니다. 가가 여러분 4개나 돼요. 나는요 3개예요. 다는 2개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판단할 때 가장 쉬운 것부터 해주시기 바래요. 네. 지금 문제가 가나다밖에 없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여러분 가나다라 바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요. 이런 숫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거 위주로 먼저 해주세요. 가장 많은 게 여러분 대박 혹은 편한 거 둘 중 하나인 겁니다. 대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걔가 틀리다 그러면 나머지가 맞는 거기 때문에 체크하기가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맞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보기가 또 등장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먼저 해석하는 게 맞아요. 모든 풀이는요. 그러니까 가를부터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아직 안 읽었어요. 저희는. 제품과 상관없이 인터넷 쇼핑몰을 홍보하려 한다면 연령은 30대를, 성별은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품과 상관없이요. 인터넷 쇼핑 홍보하려면 연령은 30대, 성별은 여성을 타깃으로 하세요라는 소리죠. 그러고 위에 걸 보는 겁니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의 성별, 연령별, 매출 비중을 봤을 때 30대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여성이 더 많죠? 그러니까 30대의 여성을 타겟으로 하겠습니다. 맞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가가 옳아요. 네. 그러면 뭐 가 없는 것 정도는 지어주면 되는 거고요.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나를 한번 보죠. 그 다음으로 많은 나. 오프라인 쇼핑몰이 인터넷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무엇보다 거래의 편의성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랬는데요. 자, 오프라인 쇼핑몰이 인터넷 쇼핑몰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프라인을 사용하고 온라인을 사용하는 여러분의 차이는 뭔가요? 가격이죠. 온라인이 훨씬 싸고 오프라인이 비싸니까 당연히 온라인으로 가는 그런 개념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래의 편의성? 일단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위에 거 보시면 확 알 겁니다. 자, 오프라인 쇼핑몰이 인터넷 쇼핑몰의 장점이고요. 인터넷 쇼핑몰의 단점이에요. 단점은 네, 뭐 등등등 나오긴 하지만요. 여기 보세요. 장점이 여러분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에요. 그럼 오프라인 쇼핑몰이 얘랑 어찌 보면 경쟁을 하려면 가격에서 일단은 경쟁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가격이지 거래의 편의성에 대한 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나는 일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 들어간 걸 여러분 수루룩 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1번하고 4번 중에 하나가 나오겠네요. 다를 보죠.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물건의 질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질이 좋지 않은 물건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역시 낮은 품질, 신뢰성이 여기 여러분 단점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맞는 답이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몇 번?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여러분? 네. 다음 문제 한번 또 볼게요. 다음은 서울교통공사의 본사 직원 수에 관한 자료입니다. 조건에 근거해 판단했을 때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가 저쪽 뒤에 가면 똑같은 문제 하나 또 나와요. 그냥 그 문제는 네, 이렇게 지어주시고요. 여기서 푸는 걸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요. 여러분 이 문제 쉬워 보이나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네. 자, 이렇답니다. 했을 때 여기 여러분 숫자를 채우라는 소리인데 더하기 빼기 여러분 계산이 엄청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별로 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오래 걸리냐 한번 보세요. 운전 지원처의 직원 수는 여객 전략단과 브랜드 경영처의 직원 수를 합한 것과 같다. 벌써부터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자, 네. 도대체 운전 지원처의 이거 어디 있어? 여객 전략단 어디 있어? 브랜드 경영처 어디 있어? 이것부터 판단해야 돼요. 네. 브랜드 경영처 보이긴 합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여객 전략단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여기네요. 그죠? 네. 그럼 여객 전략단과 브랜드 경영처의 직원 수를 합한 것과 같답니다. 그럼 여기 둘을 합한 거니까 여러분 몇이죠? 87이죠? 그럼 87을 적으면 될 거예요. 어디다가요? 운전 지원처에다가. 운전 지원처. 아, 여기가 이 둘의 합이니까 87인가 보구나. 라고 여러분이 지금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 거는요. 안전혁신본부의 직원수 그랬네요. 여기입니다. 안전혁신본부의 지원수. 여기 속에 B를 말하는 거예요. 이 B는 전략기획실 직원수의 5배. 전략기획실 몰라요. A의 5배에다가 뭘 하라는 소리죠, 여러분? 물류계획처 직원수를 합한 거랑 같아요. 물류계획처. 네, 복잡합니다. 2도 나왔어요. 여기 여러분 미음 문자만 3개가 등장하고 있죠. 다 구해야 돼요. 네, 물류개발처의 직원수는 물류개발처. 여기 비어있는 데죠. 비어있는 데의 직원수는 언론홍보처 직원수의 2배이다. 언론홍보처도 여러분 비어있어요. 이 비어있는 거의 2배랍니다. 그럼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소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하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이 더해서 4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17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언론 홍보처 직원수의 2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34명이구나 라고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어요. 여객전략단과 관광산업단을 합한 직원수는 여객전략단, 여기랑요. 관광산업단이 바로 밑에네요. 요 둘을 합한 직원수 124명은 관제실 직원수의 1.5배에 관제실이 52명이죠. 52명의 1.5배랍니다, 여러분. 2분의 3을 곱하라는 소리죠. 거기다가 물류계획처 직원, 물류계획처. 여기죠. 2였네요. 드디어 2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2를 더한 거랑 같습니다. 2는 하나 해석이 됐어요. 자, 해석을 해줄까요? 여기요. 26이고요. 26 3배를 해주면 84거든요. 아이고, 아니요. 틀렸네요. 3배 해주면 78이거든요. 그럼 78이 넘어가서 124에서 여러분 78을 빼주면 네, 50이 아니라 4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가 여러분 46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채워놔야 될 칸이 꽤 많아졌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소개를 기준으로요. 비어있는 걸 다 채우고 여기도 소개를 기준으로 막 비어있는 걸 다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빈칸을 채운 다음에 여기 전체가 여러분 1023명이죠. 그럼 1023명에서 또 소개를 다 더해서 또 1023명이 나와야 되는 그 식과 요 식을 여러분이 잘 이용을 하셔야 A, B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 문제를 구할 수 있을까? 판단해도 네, 나쁘진 않아요. 자, 일단 쓸 수 있는 건 다 썼습니다, 여러분. 다 썼고요. 혹시나 지금 이거 아직 계산 안 했잖아요. 계산 안 한 거 빼고 혹시 답이 나오나 한번 보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거는 시도는 해보셨어야 돼요. 이걸 다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답이 있길 바라자 라고 진행하는 겁니다. 1번이요. 물류사업본부의 직원수 그랬는데 물류사업본부가 어딘가요, 여러분? 물류사업본부 여기에요. 여기 직원수는 무슨 공사 본사 전체 직원수의 15% 이상이다 그랬는데 여기가 더할 수 있죠, 여러분. 더해버리면 얼마인가요? 여기 두 개 더하면 110명이고요. 144명입니다, 여기가. 그럼 144명은 1023명 분의 144를 말하고 있는 거죠. 1023분의 144는 10% 이상이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15% 이상이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이 표현이 좀 거시기 하네요. 이걸 묻고 있는 거죠. 15%. 그럼 여러분 계산은 해봐야 될 거긴 한데요. 해봤자 그죠? 네. 14,400인가요? 그걸 여러분 1023으로 나눌 건데 15가 들어갈 것 같나요? 안 들어갈 것 같나요? 1000만 돼도 여러분 15가 안 들어가요. 그죠? 15,000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5 이상이 될 리가 여러분 없어요. 계산 안 해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틀렸네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일단 1번은 날라갔고요. A에서 2 중 가장 작은 두 값의 합은 100을 넘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C도 모르고 D, E만 알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네, 없습니다. 일단은 가장 작은 값이 뭔지를 몰라요. 그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B는요, 여러분, 소개거든요. 얘네 5개를 다 더한 거예요. 그럼 보나마나 얘네들만 더해도 200은 넘을 것 같아요. 엄청 큰 값이죠. A가 여러분 전혀 극이 안 생겨요. A 때문에 살짝 거시기는 한데요. C도 여러분 보면요. 212이기 때문에 요 개수에서 여러분 C만 계산할 수는 있겠죠. C도 구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 D랑 E가 있을 거고 가장 작은 거라고 해봐야 E 정도랑 C 정도나 A 정도나 그 정도일 겁니다. 어쨌든 구해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얘는 아직은 몰라요. 운전계획처 직원수는요. 관제실 직원수보다 많다 그랬는데 운전지원처, 운전계획처죠. 여기에요. 여기에 몇 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나요? 네, 이제 구할 수 있어요. 뭐라고 구할 수 있냐면 198명은 59 더하기 87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럼 여러분 보면요. 운전계획처라고 지금 안 나와 있었죠? 아무데도요. 이거 다 더해주면요. 여러분 여기 3개를 더해주면 198이 나와야 된대요. 근데 요거 2개 더해줬더니 146이에요. 그럼 198에서 146을 뺐더니 여러분 52가 등장해야 되겠죠? 여기는 5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운전계획처는 여러분 52명이에요. 52명은 관제실 직원 수보다 많다 그랬는데 관제실이 몇 명이었나요? 52명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많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각 부서 중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운전지원처이다 그랬는데요. 운전지원처 여기 87명이거든요. 87을 넘는 게 없나 보라는 건데 나머지 칸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그죠? 무리가 생깁니다. 얘도 몰라요. 안전조사처의 직원 수는 25명이다. 여기가 여러분 25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차피 2번, 4번, 5번을 알아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거나 활용해서 여기를 깔끔하게 다 채워놔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C부터 채워볼까요? C는요. 이거 4개 더하시면 돼요. 더해서 212에서 빼면 될 겁니다. 그럼 212에서 뭘 빼야 되냐면 자 볼게요. 이거 2개 더하면 여러분 99고요. 99에다가 56을 더한 거 155를 빼면 됩니다. 2개를 뺐더니요. 네. 뺐더니 60이 아니라 57 나오나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C는 여러분 57이에요. 자, 이제 꽤나 빈칸들이 많이 채워졌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전체를 1023명을 갖고 계산을 하고 이 계산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전체 계산 한번 해볼게요. 1023명은 자, 어떻게 계산이 나오나요? 여기는 144명. 밑에서부터 올라갈게요. 여기 198명이죠. 198명. 그 다음에 속에 212명.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여기 속에 124명. 네. 또 더하기 뭘로 가나요? 쭉 올라가서 여기 B라고 나오죠. B.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41명 더하기 A예요. 자, 그럼 여기 A와 B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 보면 A랑 B에 관한 식이 나오죠. 왜냐면 이는 우리가 알거든요. 46이라고 이미 구해놨어요. 그럼 이 두 식을 갖고 여러분 뭐한다? 연립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계산했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더해볼게요. 그러면 최대한 얍삽하게 더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힘드네요. 얘네들 더하면 여러분 몇이죠? 410인가요? 네. 더하면 410 맞죠? 둘이 더하면 410이고요. 얘네 둘이 더하면 여러분 몇이죠? 네. 268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41을 더해주고요. 3개를 더해볼게요. 더해버리면 9가 되고요. 0이고 1이 되고요. 1이 올라가서 719가 나옵니다. 그럼 719를 여러분 넘기세요. 719를 여기서 빼야 되겠죠? 빼면 얼마인가요? 304명. 그것이 여러분 A 더하기 B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지울게요, 여러분. 귀찮고 계산이 맞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계산이 틀리면 이 문제는 완전 다시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B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5A 더하기 46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어찌 보면 연립, 대입법을 한 거예요. 넣어주면 여러분 6A가 나오고요. 6A는 하고 46이 넘어갈 겁니다. 빼주면요. 258. 여기서 6으로 안 나눠지면 여러분 계산 잘못한 거죠? 근데 감사하게 6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계산 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는 여러분 43명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가 43명. 그 다음에 여러분 B는 몇일까요? 여기가 43명이니까 B는 네 43명 넘어가서 빼주면 되죠. 261명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 벌써 2번 해석되네요. A부터 E 중 가장 작은 두 개의 합은 100을 넘는다 그랬는데 가장 작은 건 여러분 A랑 E인 것 같아요. 이거 두 개만 더해줘도 여러분 89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100을 못 넘어요. 각 부서 중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운전지원처다 그랬는데 자 여기 여러분 안전조사처 여기만 조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두 개 더하면 여러분 104고요. 여기 두 개 더하면 112예요. 그래서 216이기 때문에 216을 여기서 빼주면요. 45인가요? 네. 여기 45명밖에 안 되네요. 가장 많은 데는 그럼 여러분 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쭉 다 봤을 때 87명이 가장 크죠? 속에 빼고는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맞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운전지원처가 가장 많아요가 답이에요. 안전조사처의 직원 수는 25명이다. 안전조사처 여기였죠, 여러분? 네, 45명이에요. 틀려버렸죠. 이렇게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한 문제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게 만약에 여러분 한 3, 4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할만해요.
근데 한 문제짜리인데 이런 계산이 이걸 우리 보고 하라 그러고 있다?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좀 감을 잡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 요거는, 저번에 해봤을 때 그런 거랑 비슷하니까 이거는 버려야 되겠구나.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빨리빨리 골라줘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겁니다. 요 녀석들은요. 네, 아무튼 별로예요. 다음 문제,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서울교통공사는 A부터 E 5개의 사무실이 아래의 그림과 같은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사무실을 연결한 모든 복도를 한 번 갔던 곳은 다시 가지 않으면서 모두 청소하였다고 한다면 가장 처음 시작한 것과 끝나는 곳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거 여러분 무슨 문제인가요? 한붓 그리기 문제예요. 네. 한붓 그리기. 말이 참, 그쵸. 그러니까 되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뭐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휑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떼지 않고 그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한붓 그리기 여러분 가장 큰 어찌 보면 공식이 있죠. 어떤 공식이 있나요? 네. 뭘 찾아야 되냐면 여러분 올 짝수점인지를 찾아야 돼요. 모든 것이 짝수차인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홀수차가 2개인가 홀수차수의 점이 2개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짝수 차수든지 아니면 홀수 차수가 2개짜리든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차수라는 개념은요. 한 점으로 들어오는 직선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점으로 직선이 1개가 들어온다 그러면 1차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2개가 들어온다면 2차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3차, 4차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 A, B, C, D, E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점들의 어찌 보면 차수를 구해주자면요. D는 보세요. 1, 2개, 3개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3차예요. 얘도 여러분 3차죠. 얘는 4차입니다. 얘도 4차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4차죠, 여러분. 짝수차와 홀수차가 뭐가 틀리냐면 잘 보세요. 점이 하나 있는데 짝수차는요, 여러분 들어왔다가 나가는 선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2차죠? 4차는요, 들어왔다가 나가는 점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시작점과 끝점이 아니란 소리예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짝수점이 있다면요. 들어온 개념이 있으면 나가는 개념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지나가는 점인 거지 처음에 시작하는 그 점은 아니란 소리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만약에 5차짜리 점이 있었어요. 그럼 얘는 한 녀석은 들어만 오고 나가질 않았잖아요. 혹은 시작만 하고 그렇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홀수점은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면 시작점과 끝점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수를 생각해 봤을 때 홀수점을 찾아주면 시작점과 끝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두 다 짝수점인 녀석들은요.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다는 소리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네. 그냥 얘 전부 다 2차, 2차, 2차잖아요. 어디서 시작해도 그을 수 있습니다. 그죠? 쉬운 얘기는 하지만요. 어디서 시작해도 다 그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모두 다 짝수차일 때는 아무 점이나 다 시작점이 될 수 있고요. 끝점이 될 수 있지만 홀수 차수가 2개 있는 녀석은요. 하나는 시작점, 하나는 끝점이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나가든지 하나는 들어오든지로 끝이 났던 소리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짝수차는 여러분 들어오면 나가는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홀수차는 하나는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홀수차는 항상 시작점과 끝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붓 그리기의 조건상이요. 모두 다 짝수면 가능하고요. 홀수차수가 2개인 점까지는 가능해요. 홀수차수가 4개인 거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얘죠. 얘는 홀수차수가 여러분 4개예요. 그러면 4점에서 시작하고 끝점이 말이 안 되잖아요. 2점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여러분 한붓 그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주는 바람에 여기가 짝수차가 돼버리고 홀수차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시작점과 둘 중에 하나가 끝점이 돼줘야 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처음 시작한 것과 끝난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다면 D에서 시작을 했으면 여러분 E에서 끝나야 되고요. E에서 시작을 했으면 D에서 끝나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분 D에서 E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한붓 그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참고 삼아. 네.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성별 사망 원인 순위가 주르륵 나와 있어요. 남자 여자가 주르륵 나와 있고요. 봐봐야 지금 의미 없습니다. 밑에 거 보세요. 남성 여성 사망 원인 중 1에서 3위를 차지한 항목은 서로 동일하다 그랬고요. 이런 말도 나와 있죠. 여러분 저는 요거 안 봐요. 일단 여기부터 봅니다. 가가 몇 개인가? 가가 여러분 3개예요. 나는요. 하나 둘 셋 개예요. 다는요. 하나 둘 세 개예요. 라가만 2개예요. 에이
어쩔 수 없네요. 골고루 나와 있으니까 가나다부터 볼게요. 자, 가부터 봅니다. 남성과 여성의 사망 원인 중 1, 3위를 차지한 항목은 서로 동의합니다. 그럼 여러분 1, 3위. 1, 2, 3위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똑같죠?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가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네요.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요. 그럼 가 없는 거 지워주죠. 네. 그 다음에요. 나와볼게요. 여성 사망 원인 10위 안에 들어있는 항목 중 남성 사망 원인 10위 안에 없는 것은 2항목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자에 들어있는 이 10개 항목 중에서요. 남자에 없는 거 찾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다 있었죠? 폐렴 있나요? 있네요. 당뇨병 있나요? 있네요. 자살 있나요? 있어요. 고혈압성 질환? 없죠. 알츠하이머병? 없죠. 네. 만성 하기도 질환? 있죠. 간 질환? 있죠. 그러니까 지금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이 여러분 맞네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나 없는 거 지워주세요. 그럼 얘네들 중에 하나겠습니다. 다만 보면 되죠, 여러분. 라는 볼 필요조차도 없나요? 네. 다가 볼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죠? 다는 아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다가 없잖아요. 가나라 중에 하나니까. 라를 봐야 되겠네요. 남성 사망 원인 10위까지 항목 중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경우를 모두 합치면 인구 10만 명당 23.2명이다. 그래서 남자 중에서 네,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것. 그러면 여러분 자살 질환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운수사고, 교통사고죠. 추락이 꽤 많네요. 남자들은요. 요걸 더한 게 여러분 23.2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2개만 더하길 바라고 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자살도 여러분 질환은 아니었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합해야 되는 건데 안 합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라가 들어갔으면 틀렸습니다. 답은 여러분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5번 문제고요. A공단은 신축 건물에 들어갈 전구를 주문하기 위해서 각 국가별로 가격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나왔어요. 자, 일단 보지 말고요.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전구의 단가, 가격 경쟁력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단가 경쟁력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지금 할인율 비교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제 달러 기준으로 지금 다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달러화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가장 높은 순서대로라고 합니다. 가장 비싼 순서인가요? 가격 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소리는 여러분 가장 싸다는 소리겠죠? 네. 거꾸로네요. 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소리는 그럼 가장 싼 것부터 잘 되어 있는 걸 찾으세요라는 소리죠. 그럼 보도록 하죠. 자, 중국은요, 여러분 1대 6.95라고 하네요. 그러면 600, 자, 이게 1달러를 여러분 바꿀 때 6.95 위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죠. 그죠? 1달러를 6.95 위안으로 바꿀 수 있대요. 그러면 615 위안이면요. 네, 얘를 6.95로 나눠주면 달러가 나올까요? 그렇죠. 네. 얘를 여러분 6.95로 나눠주면 달러가 나올 겁니다. 계산하긴 싫어요. 그냥 내비두세요. 그 다음에 80유로는요. 유로는 여러분 1대 0.9래요. 그럼 80유로를 뭘로 나누면 된다는 소리죠? 0.9로 나눠주면 달러화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프랑스고요. 일본은요. 1600엔인데요. 1600엔을 뭐로 나누면 된다는 소리예요? 118로 나눠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홍콩은요. 700달러인데 7.76으로 나눠주면 된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걸 계산하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은 엄청나게 걸릴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걸릴 거고 지금 여기에 87달러가 어쨌든 기준이니까요. 87달러보다 작은지 큰지 정도만 여러분 빨리 판단해 보세요. 일단은요. 정밀하게 계산하기보다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87 정도가 나올 것 같나요? 예를 들어서 한 90을 곱해 보세요. 여기 7 정도로 보고요. 아, 7 정도로 보면 여러분 약간 애매하네요. 거기서 거기인 값들이긴 하네요. 전부 다. 네. 그러니까 뭔가 어린 산으로 해보려고 도전했는데 조금 별로인 네, 그런 개념들이에요. 아, 계산하기 귀찮은데 여러분 계산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찮아서 웬만하면 어림산을 한번 노력해 보려고 그랬는데요. 값들이 되게 비슷비슷해요. 자, 얘 같은 경우 한번 해볼게요. 쉬워 보이는 것부터 할게요. 프랑스거든요. 9로 나눠주면요. 여러분 몇이죠? 8이죠. 8, 9, 72. 80이니까 88.88888 나올 거네요. 그러면 얘는요. 여러분 88.8달러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미국보다 프랑스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가격 경쟁력이 미국보다 더 없어요. 그럼 미국보다는 더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찾으세요. 네. 미국, 프랑스. 이거 여러분 틀렸죠? 그죠? 네. 미국, 프랑스가 먼저 있는 건 틀린 거예요. 미국, 프랑스. 네, 프랑스가 먼저 있는 건 틀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예요. 벌써 많은 해결이 됐죠. 그러면 지금 가장 싼 게 미국이구나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중국이 끼어있나 안 끼어있나만 보죠. 아니면 뒤에 일본, 홍콩 여러분 똑같으니까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중국이 프랑스 사이에 있는가만 확인하면 돼요. 네. 그럼 여러분 이 계산은 쓸 데 없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도 흔히 말하는데 건졌어요. 아주 어렵게 계산 다 하라는 그런 건 아니었네요. 그럼 615 위안을 여러분 100을 곱해서 00을 곱한 다음에 여기를 695로 나눠볼게요. 여기 대략 8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8, 5, 40, 8, 9, 72에 76이고요. 7 올라가고 6, 8에 48에 55 이렇게 나올 겁니다. 두 개를 빼세요 했을 때 네, 6이 아니라 5900 이렇게 나와요. 5900이니까 또 88점 나올 거예요. 그러면 5560이니까요. 두 개를 빼버리면 340 나오겠죠. 3400입니다. 그러면 695는 여러분 한 5개 정도 들어갈까요? 한 4개, 5개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88.5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럼 누가 조금 더 싼 거죠, 여러분? 중국이 조금 더 싼 거니까 답은 여러분 이 녀석이 돼야 되겠죠. 쌀수록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계산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한번 풀어봤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전구 700개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느 국가에서 주문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걸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요. 할인율 이제는 적용이 돼요. 하하. 그럼 아까 구했던 그 금액에다가 할인율까지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아까 앞에 문제를 여러분 그렇게 흔히 말하는 좀 얍삽하게 풀었다면 이 문제는 여러분 얍삽하게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포기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애초에 여기까지 풀 마음이 있었을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조금 정확하게 하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조금 애매하네요. 얘는 87달러가 맞고요. 얘가 아까 몇이었죠, 여러분? 88.5 정도 됐었나요? 네. 프랑스가 88.8 정도 됐었죠. 여기도 여러분 계산을 조금 진행을 하셨어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럼 1600N을요, 이 문제까지 풀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네. 118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눠보면요, 얼마죠? 9 정도 나오나요? 9는 안 나올 거, 9 나오나요? 98에 72. 딱 안 나와요. 8 마지막입니다. 88에 64. 81은 8. 81은 8. 이렇게 나와요. 두 개 빼버리면요, 1160 나오고요. 1160에 거의 9 정도 나올 겁니다. 거의 9. 98에 72. 7 올라가고요. 91은 9에 6이고요. 91은 9에 10. 이렇게 나올 거고요. 뺐더니 980. 980이면 한 5는, 5래요. 한 8은 나오나요? 8 나오겠죠? 네. 89.8. 88에 64. 6 올라가고요. 81은 8. 14고요. 81은 8. 9.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내려주면 360. 360 정도면 한 3 나오겠네요. 89.83달러 정도요. 네. 근데 89점 그냥 8로 볼게요. 홍콩은요, 여러분 700달러입니다. 아이고, 귀찮네. 700달러를 여러분 7.76으로 나눠야 되니까 100배를 해줘서요. 7만을 776으로 나누겠습니다. 8 해주고요. 6, 8에 48. 혹시 9 되나요? 얘는 9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네, 9가 안 되나요? 9가 약간 안 되네요. 또 얘도요. 6, 8에 48, 4 올라가고요. 8, 7에 56, 60이고요. 8, 7에 56, 62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네요.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네, 9가 들어가요. 네. 6, 9, 54 올라가고요. 9, 7에 63, 68, 9, 7에 63, 69가 됩니다. 돼요. 네. 그럼 여기 160이 남죠? 160이니까 0, 0까지는 가야 되고요. 하나 더 붙였을 때, 자, 제가 뭔가 계산을 또 잘못했네요. 여기 단위를 잘못했군요. 여기가 90점으로 가야 되죠? 네. 90점 몇인가요? 1. 네. 90.1 정도, 소수점 두째 자리가 잘 알았으니까 계산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9가 아니라 8240 나올 겁니다. 제가 왜 그러나요, 자꾸? 네. 죄송해요, 여러분. 2가 들어가죠? 1600이니까요. 1552. 네. 빼니까요, 480 나옵니다. 480에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90.2예요. 아유, 귀찮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적용률을 해야 돼요. 할인율을. 그럼 2에서 여러분 2%를 적용하니까, 네, 80, 네. 2% 얼마죠? 2%는 여러분 1.74달러예요. 빼면 돼요. 귀찮
귀찮습니다, 진짜. 이거 여러분 97%를 곱해도 되는 게 하는데 97을 곱하는 것 자체가 또 짜증나서 와, 여러분 가장 싼 데만 구하세요 했으니까 힘드네요. 네, 그래도 계산을 해야죠. 자, 이 문제 여러분 별로예요. 제가 보니까. 네, 계산한 게 너무 지저분해요. 뺐더니 얼마인가요? 85.26. 이것도 계산을 잘해야 맞는 거고 계산 틀리면 여러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죠? 완벽하게 틀리는 거예요. 계산 틀리면요. 3% 할인했습니다. 그러면 88.8에 여러분 3%니까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이건 여러분 88. 아까 888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88.9였겠죠. 이래 주체자에서 반올림 했으니까요. 그러면 88.9 여러분 3%면 네, 거의 계산을 하나도 안 할 수가 없네요. 83, 24, 26, 83, 24, 26.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여러분 2.667달러거든요. 그럼 2.667달러를 빼줘버리면 얼마인가요? 80, 네, 6.233달러예요. 네. 그 다음은요, 얘 4%라고 합니다. 89.8, 네, 89.8에다가 4%를 계산해 줄게요. 0.04죠, 실제로는요. 그래서 32, 49, 36에 39, 48에 32에 35고요. 소수점이 세 자리니까 3.59이나 까주면 돼요. 3.59이나 어찌 보면 깎아주면 되니까 이건 좀 많이 깎아주네요. 86. 네, 3이 아니라 208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가장 저렴하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90.2에다가 여러분 5%를 곱해보죠. 그러면 5, 20, 5, 9, 45. 소점 세 자리니까 4.51달러를 깎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4.51달러를 깎아주면요. 90, 80, 네. 6이 아니라 5.7이 아니라 69달러 정도 되네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누구죠? 네. 미국이에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1번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와, 이거 여러분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 보여요, 문제도요. 정말 이건 접근하시면 안 됐던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네. 시간 내에 절대 못 풀거든요. 별로입니다. 네. 6. 다음에 몇 번이죠, 여러분? 네.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2004년 초 한국과 칠레 FTA 체결 전후 한국 포도주 수입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추이를 기록한 표입니다. 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이건 일단 보지 말고요. 여기서 여러분 가가 3개고 나가 2개고 다가 4개예요. 이럴 땐 저는 다부터 봅니다. 자, 다를 보니까요. FTA 협정이 체결되자 칠레의 포도주가 프랑스의 포도주의 시장 점유율을 일부 잠식했다 그랬어요. 근데 2004년 초에 FTA가 체결이 됐대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2004년 초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지금 5%가 줄어들었고요. 8%가 줄어들었어요. 점유율 자체가요. 근데 칠레는 7%가 올랐고요. 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프랑스가 떨어진 개념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냥 비등비등한데, 네. 얘네들만 팍 떨어져 있고 얘네들만 팍 올라가 있는 형태는 걸로 봐서 프랑스가 잠식하고 있던 그 부분을 칠레가 어느 정도 대체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FTA 협정이 체결되자 칠레 포도주가 프랑스 포도주의 시장 점유율을 일부 잠식하였다가 맞을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막 딴 데까지 막 다 같이 늘었다 그랬으면 여러분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찌 보면 그냥 비슷하잖아요. 줄고 어찌 보면 줄었어요. 근데 얘만 늘었는데 얘만 줄어들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가 줄어든 게 결국 칠레 쪽으로 갔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가 옳아요, 여러분.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군요. 그 다음에 가 한번 볼게요. 칠레 한국 포도주 수입 시장 점유율은 FTA 협정을 체결한 직후인 2004, 2005년에 급상승하였고, 그죠? 7%, 4% 급상승했고요. 그 후로는 일정한 점유율을 대략적으로 유지하고 있구나. 이것도 역시나 맞는 말이네요, 여러분. 그럼 일단 가다가 맞아요. 가다가 맞기 때문에 네, 3번, 5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나를 보죠. FTA 협정 체결 직후 칠레의 포도주 수입량은 FTA 협정 체결 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맞나요? 자, 협정 체결 전과 협정 체결 후라면 7과 14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단위가 여러분 뭐죠? 퍼센트예요. 퍼센트 단위인데 지금 이건 뭐죠, 여러분? 량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수입량. 여러분 전체적으로 만약에 2003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엄청나게 먹어서요. 네. 만약에 100톤을 100톤? 네. 예를 들게요. 100리터를 수입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칠레에서 7리터를 수입한 게 된 거죠. 근데 2004년도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금주를 했어요.
그래서 10리터만 수입했다고 가정한다면요. 이때는 14%지만 실제로는 1.4리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퍼센트로 나왔을 때 여러분 량으로 나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량인지 퍼센트인지를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 여러분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답이 여러분 몇 번이라고 나오는 거죠? 나는 틀렸으니까 가다라고 해서 3번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 곧바로 넘어갈게요. 8번 문제고요. 자, 다음은 A카페의 커피 판매 정보에 대한 자료예요. 한 잔만 더 판매하고 영업을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총 이익이 52,250원이 되려고 하고 있대요. 그럼 판매해야 되는 메뉴는 그랬습니다. 자, 대충 계산해 봤을 때요. 메뉴별 이익, 총이익, 카페는 이것만 운영한대요. 재료비 변동 없고 이건 사용했다 이런 소리거고요. 그럼 지금 이 상태니까 총 지금까지 이득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하고 52,250원이 되려면 도대체 뭘 한 잔 더 팔아야 되냐 이거잖아요. 보도록 하죠. 아메리카노는요. 원두가 200원만 들어요. 엄청 많이 남는 장사네요. 그럼 1,800원씩이 남아요. 그럼 개로 일단 7잔을 팔았답니다. 그 다음엔요. 카페라떼는요. 원두 200원에 우유가 300원어치 들어요. 500원이 드네요. 그러면 2,700원의 이득이 남고요. 3잔을 팔았대요. 바닐라 라떼는요. 200원, 300원, 100원입니다. 600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2,900원이 남는 장사죠. 곱하기 5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 모카는요. 500원이 들고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650원이 든 거예요. 그럼 650원을 어찌 보면 원가로 썼고 4,000원으로 팔았으니까 3,350원의 이익이 남는 상태죠. 한 잔 팔았어요. 여기도요. 자, 얘네 3개 더하고요. 얼마죠? 600원에 850원입니다. 그죠? 600원에 850원인데 3잔 팔았대요. 850원을 빼면요. 3,450원이거든요. 그럼 3,450원 곱하기 3잔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걸 다 더해야 52,250원에서 도대체 얼마나 부족한지를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계산해 볼까요? 여기서 나오는 게 12,600원인가요? 그쵸? 여기서 계산하는 게 9,000, 아이고 아니죠. 8,100원인가요? 네. 8,100원이고요. 여기서는요. 14,500원. 자, 여기서는 3,350원이고요. 여기서는 3잔이니까 네, 아이고, 귀찮네요. 1,350원인가요? 1,350원. 다 더해보죠. 00이고요. 1이 올라가는 형태인 겁니다. 600원에 700원에 800원이 되고요. 800원에다가 1,100원을 더하니까 900원. 그죠? 네. 그래서 1,900원이니까 1,000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1에다가요. 7이니까 8,000원이 될 거고요. 1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48,900원에 어찌 보면 지금 이익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52,250원이 되려면 52,250원이 되려면 얼마의 이득을 더 얻어야 되는 건가요? 빼면 되겠죠. 4,000이 아니라 네, 3,350원의 이익을 더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3,350원짜리 이익은 뭐가 됐었나요? 아까 카페 모카였죠? 그러니까 카페 모카 한 잔을 더 팔고 쫑 하면요. 네, 오늘 하루의 이익은 52,250원이 되는 거겠죠. 그 생각보다 네, 많이 안 남는 거네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9번 문제고요. 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관련 자료입니다. 아래 자료를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 표, 네, 일단은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말고요. 진행하고요. 대충 보는 겁니다.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개념이라고 뭐 나와 있는데, 뭔가 복잡하네. 대충만 보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주르륵 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차피 여러분 위에 거 읽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답에서 여러분 옳은 걸 고르라 그랬는지 틀린 걸 고르라 그랬는지 좀 보면서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네. 자, 가동률은 1 최대 생산량을 시설 용량으로 나눈 백분율이며 이전 연도의 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의 자료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가동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빨리 찾아야 되겠죠? 쭉 여러분 진행할 겁니다. 다시 올라가서 도대체 가동률이라는 게 뭐야? 그죠? 네. 그럼 가동률 막 찾아 나갈 겁니다. 가동률. 네. 가동률 여기 나왔네요. 가동률은 시설 용량을 1최대 생산량을 1시설 용량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가동률은 전년도 실적을 익년도 3월 말까지 확정치를 작성합니다. 어떤 개념이 나오긴 했어요. 이 말을 그대로 적었는지만 다시 한번 판단하는 거죠. 그죠? 가동률은 1최대 생산량을 시설 용량으로 나눈 백분율. 여기까지는 맞죠, 여러분? 맞으며 이전 연도의 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자료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중요한 게 여러분 3월 말까지의 자료를 포함하냐 요게 중요한 거긴 해요. 네. 그러면 여기 3월 말까지를 확정치를 작성합니다. 맞는 내용 같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1번은 맞고요. 2번은 여러분 2014년에 시설 용량은 전년 대비 약 0.5% 증가하였고 1최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1.6% 증가하였다. 그러면 14년도에 시설 용량 이런 개념이 나와 있고 1최대 생산량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2014년도였죠 여러분. 2014년도에 시설 용량은 여기죠. 근데 안 보여요 이쪽 표는요. 이쪽에서 와서 봤더니 시설 용량은 여러분 17,553이고요. 그 다음에 1최대 생산량은 12,799였죠. 근데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도대체 얼마씩 늘었냐 요거잖아요. 그죠? 0.5%, 1.6% 증가. 그것만 확인하면 된대요. 그러면 0.5%가 증가하고 1.6%가 증가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략적으로 이거 1%가 얼마죠? 이런 건 그냥 감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174.62가 여러분 1%예요. 그거 이해되셨어요? 그냥 100으로 나누면 1%예요. 그러면 0.5%라고 한다면 요거에 딱 반 정도가 늘었나? 한 87.31 정도 늘었나? 보는 겁니다. 그러면 17462에다가요, 여러분. 87.31을 한번 더해보세요. 했더니 17549.31이에요. 그러면 얘랑 여러분 거의 비슷한가요? 한 5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 0.5% 정도 늘었어요 라고 말해도 무관한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정도만 늘었나 보는 거죠. 여기 여러분 1.6%라 그랬는데 이거 1%는 여러분 126.03이고요. 여기에 이게 1%예요. 여기에 또 0.6%를 또 추가로 계산해야 되니까 0.6은 여기다가 네 이게 1%일 때 0.6을 또 계산하세요니까 몇을 곱할까요, 여러분? 여기다가 0.6을 곱해버리시면 되나요? 여기다가 그죠? 네, 0.6을 곱하면 돼요. 네, 1%에 0.6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죠? 0.6 정도를 곱하니까 얼마인가요? 대략 앞에 것만 계산하세요. 한 7이 7, 5, 6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죠? 66에 36, 3을 나가고 7이 12, 15, 7인 7, 75점 뭐뭐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를 더해준 게 1.6%예요. 그러니까 한 200 정도 더해줬나? 라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봤더니 196 정도 더해줬거든요. 그럼 한 200 정도가 1.6%니까 196 정도면 여러분 그냥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계산을 다 하라는 문제들은 아니에요. 약간이지만이라도 어림산 좀 하세요 이런 소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도 맞는 내용이죠. 네. 3번은요. 자, 2014년도에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재난재해 등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여유량을 부족하지 않게 확보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보세요.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이 상태가 봤을 때 여러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지만 무슨 개념이었죠, 여러분? 네, 읽었다 까먹었네요. 재난재해 등의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여유량을 부족하지 않게 확보하고 있다 그랬나요? 그런 거 여러분 한번 또 보는 거죠. 앞에 내용으로 보면 여러분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 중에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2014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막 보는 거예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고 각종 재난재해 시 단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상대처는 그만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맞는 내용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용수 사용량은 상수도 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외환위기 위기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가동률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랬어요. 네, 우리나라의 지금 일본 삿포로랑 한국을 보니까 비슷은 한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용수 사용량이 상수도 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했대요. 그런 내용이었나요, 여러분? 네, 읽어보니까요. 외환위기라는 말이 딱 나오네요. 외환위기 이후 각종 개발계획 유보 등 경기 침체로 인해 2004년까지 소폭 감소했대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가동률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 여기 여러분 뒷말은 맞을지 모르지만 앞말 자체 보세요. 외환위기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고 적혀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은 외환위기 용수 사용량이죠. 용수 사용량 똑같은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소폭 감소 또는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정확하게 틀린 말이 되겠네요. 4번. 지금 여러분 저랑 똑같아야 돼요. 저랑 이렇게 저 이거 안 읽어보고 지금 풀었다는 해석을 한 거거든요. 이게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빨리 알아요? 웬만하면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요. 이런 숫자들을 찾아가면 금방 나오고요.
이런 것들의 특수성은 여러분 이런 외환위기라는 말이죠. 그럼 빨리 외환위기만 찾는 거예요. 모든 말 가운데서. 그럼 여러분 그 근처에 답이 덕하니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 걸로 여러분 판단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 수준과 전체 뭐 일본 수준은 여러분 알 길은 요거밖에 없긴 한 것 같고요. 네. 적정 가동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급수체제 조정 사업 등이 추진 중이므로 광역상수도 가동률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적정 가동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수체계 조정 사업 이런 말을 막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요 앞에 내용들은 앞쪽에 있고 요 뒤쪽은 뒤쪽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거니까요. 웬만하면 저는 여기서 볼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쪽에서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이렇게 딱 나오죠. 급수체계 조정 사업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므로 광역상수도 가동률 점차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냥 뻔한 맞는 말. 그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4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겠지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씩 계속 모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체득이 돼서요. 여러분들 항상 문제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제가 말로 해서 여러분 조금 느리지만요. 실제로 저는 따다다닥 봤을 때 이 말만 빨리 찾아가는 그런 습관을 계속 갖고 있다면요. 빨리 풀실 수 있어요. 제가 말로 해서 좀 느린 것 뿐이죠. 여러분이 이렇게만 적용하시면 좀 더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 2분 내에 풀 수 있고요. 한 1.5분 내에 풀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네, 1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장 중에서 여러분 틀린 거 찾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 표는 여러분 봐봐야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문제 보면서 하나씩 해석하도록 할게요. 2007에서 2012년 6대 암 발병자 수는요, 모두 해마다 증가하였다 그랬어요. 봤을 때 6대 암 발병자 수는 모두 해마다 증가했다는데요. 6대 암 발병자는 여기 있고요. 여기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것만 보시면 되고 매년 증가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2007에서 2012년까지 매년 증가요. 여기 2013년만 빼고요. 봤더니 증가 여기 감소했어요. 그럼 보나마나 6대 발병자 모두 해마다 증가했다는데 여기만 봐도 여러분 위험만 봐도 감소한 해가 여기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다 올라고 간암도 네 상태 보니까 다 여기도 떨어졌네요. 간암도 떨어졌어요. 대장암도 올라가다가 여기 똑같아 올라갔네요. 유방암도 다 올라갔고요. 자궁경부암은 여기가 떨어진 때가 있었죠. 그죠? 여기도 떨어지고요. 여기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6대암은 전부 다 증가하였다는 여러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보나마나 여러분 틀린 말 찾으라니까 답은 1번으로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러분 2, 3, 4번인데요. 한번 보여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할게요. 자, 2번은 전체 암 발병자 수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2007부터 2008년 사이이다 그랬는데요. 2007년 전체 암 발병자 수가 여러분 여기서 봐야 돼요.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나요? 요거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증가율을 했는지는 여러분 바로 비교연도와 기준연도에 대한 증감률 개념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매우 귀찮습니다. 167, 675를요. 네. 182, 129에서 빼고 이 뺀 수를요, 여러분 얼마인가요? 네. 빼면 15,000, 4,000, 그 다음에 여기가 500이 아니라 네, 400. 여기가 50이 되고요. 4, 00 붙인 이 숫자에다가 16767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증감률이 나와요. 몇 퍼센트 증가했네요.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10%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한 9% 정도까지는 늘은 것 같아요. 계산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근데 계산하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여기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요, 여러분 195842 네, 거기서요. 182, 129를 뺀 다음에 그 녀석의 차를 여기다 적어주고요. 곱하기 100을 한 상태로 차를 하고 100을 곱하기 상태로 나눠주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 다 여러분 계산하기는 무리예요. 무리. 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요만큼에 해당하는 양들을 딱딱 보고요. 가장 많을 것 같은 연도를 찾아서 그 연도의 증감률과 제일 큰 거의 연도율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어느 게 더 큰지.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거지 이걸 전부 다 계산하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태로 보면요. 여기가 한 15,000 정도 늘었거든요. 15,000. 여기도요. 여러분 보면 13,000. 여기는요. 얼마 는 건가요? 여기는 12,000? 네. 여기는 14,000. 그냥 앞에 것만 본 거예요, 여러분. 5,000. 여기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눠지는 수.
여기 16만으로 나눠지고 여기는 14,000이나 되지만 나눠지는 수가 여러분 20만 7천이에요. 그럼 나눠지는 수도 작고 분자도 가장 큰 언제가 답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바로 여기가 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이제 감으로 여러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실 수 있어야 시간이 쭉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2007에서 2008년 사이다가 여러분 답이 된 요거는 맞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요. 2007에서 2013년 평균 암 발생률은 407.9명 per 10만 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여기서요. 2007에서 2013년까지 자, 요 숫자들 있죠? 요 숫자들 여러분 싹 다 더한 다음에 7로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저게 나올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2011년 폐암 발생률은 약 56.8명 per 10만 명이다 그랬는데요. 자, 이거 봤더니 2011년에 폐암 일단 명수는요. 28,487명이나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10만 명 단위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체 암 인구가 여러분 2011년에 얼마였나요? 22만 1,013명이었죠. 이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체 인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전체 인구분의 어찌 보면 암 걸린 사람의 인구예요. 그죠? 그러면 비율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비율에다가 여러분 몇을 곱하냐면 10만을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10만을 곱해줘야 전체 인구가 나눴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전체 인구 한 명당 얼마 정도의 개념이 나올 거예요. 한 명당 0점 몇 명 이렇게 나올 건데 거기다 10만을 곱했다는 소리는 10만 명당 몇 명 이런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가 2011년도에 441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441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전체 인구를 몰라요. 그러면 전체 인구 분의 폐암 걸린 사람이 28,487명이었죠. 여기다가 또 10만을 곱한 것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답인 겁니다. 407.9명이 56.8명이 나오느냐. 그럼 지금 여기서 전체 인구를 여러분이 식을 바꿔 적는 거죠. 이걸 여기다 곱하세요. 여기다가 전체 인구 이렇게. 그리고 441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다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전체 인구라는 개념은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조금 지저분하지만요. 441분의 221013 곱하기 10만 돼 있고요. 위에가 28487 곱하기 10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산 조금 지저분해요, 여러분. 네. 자,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그러면 분모의 10만, 분자의 10만 쓱쓱 싹싹 지워지게 되는 거고요. 계산을 해주면 요건 여러분 번분수라고 해서 A분의 B, C분의 D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면요. 박박 해서 안는 분모로 박박은 분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 곱하기 C분의 A 곱하기 D로 표현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41분의 221013 분의 1분의 28487 이렇게 해주면요. 요것 분의 요것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21013분의 28487 곱하기 44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내용입니다. 너무 지저분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식은 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지저분하게 계산은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 제가 정확히 보여드리려고 지금 했던 내용이라서 답안지식은 여러분 조금 간략하게 적혀져 있을 텐데요. 아무튼 요게 정말 정확한 개념의 식입니다. 전체 인구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지저분해졌어요. 네. 그 다음에 5번은요. 2007에서 2008년 사이 암 발병자 증가율이 가장 높다 그랬는데요. 2007에서 2008년이 아까 봤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아까 이 내용을 하다 보면 정확히 나오는 문제 아니었나요? 그죠? 암 발병자율 증가율이 가장 높다. 네. 여기만 문제 거의 유사한 녀석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발병자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거는 아까 여기 차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답이 여러분 몇 번이라고 잡아주시면 되냐면 틀린 거 찾으세요 했기 때문에 1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풀어보시고요. 같이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푸는구나. 요걸 좀 위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계산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빠짐없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